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2%, 코스닥은 0.36% 나란히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한 3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박자가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전고점인 2607포인트 근방까지 이제 터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쓰리 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상당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없이 5일선 타고 가면서 이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전고점까지 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뭐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코스피나 뭐 대형주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경제나 시장 상황이 아주 뭐 좋은 상황에서 그 훈풍을 타고 지수가 좀 오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의 한 구석에는 뭐 당연히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단 하루만 해도 어떤 뭐 악재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뭐 혹시 뭐 미증시가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뭐 이제 악재에 상당히 지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추세를, 그러니까 이 추세를는 즐기되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그런 전략이 지금 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문제도 없고 뭐 확진자도 감소하고 있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시장이 올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좀 갈 때는 좀 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세를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장 분위기라는 게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전 세계 증시도 그렇고 단 하루 만에도 좋아지긴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가다가 이 어떤 이제 예상치 못한 변곡점에서 내가 물려버리게 되었을 때 리스크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도 이제 여기 877포인트, 그 다음에 900포인트 저항점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 여기 이제 오니까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이제 또 며칠 쉬면 코스닥도 뭐 요 정도 조정 가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상방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뭐 시황은 저번주 저저번주 계속해서 저는 뭐 상방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시황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 이제 시장 흐름도 여전히 백신 관련 3대장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뭐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요. 새롭게는 존슨앤존슨 관련주가 좀 튀어나오면서 TNR 바이오팹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지금 인콘도 시세를 조금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송을 딱 키려고 할 때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결과치를 내놨는데 70%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화이자의 95%와 모더나의 94%라는 어떤 기대치에 부합이 되어져도, 그러니까 뭐 90% 언저리가 나와도 사실은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요, 재료 소멸로서 조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70%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1등 주자, 뭐 2등 주자, 3등 주자인 아스트라제네카가 70%가 나왔으니 존슨앤존슨 쪽도 투심 자체가 그렇게 핫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얘네들도 뭐 결과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 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존슨앤존슨 테마를 바라보는 어떤 심리 자체는 뭐 예전만은 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때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주들로 변동성이 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한 2주 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라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시장에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구간이 오면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마들은 뭐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로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뭔가 또 한 번의 시세를 내로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는 한 발짝 뒤에 서서 좀 바라봐야 할 이 세가 이제 백신 테마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봐도 오늘 대장 역할을 했던 뭐 제일약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는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KPX 생명과학은 오늘 또 뭐 이제 악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대주주 매도권은 사실 일전에 이미 시장에서 이때 뉴스화가 되어졌던 부분인데 오늘 뭐 이제 새롭게 나온 거는 항상 그 테마 매매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뉴스가 오늘 뭐 KPX 생명과학에서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입니다. 복불복이에요. 시장에서 뭐 얼마나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가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누군가가 얘네가 이 테마야 라고 지정을 해놓고 올려버리면 그냥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테마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테마도 있고 없는 테마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들은 뭐 더 하잖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냥 시장에서 인정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뭐 아랑곳하지 않고 시세를 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르는 게 기사거든요. 기사에서 이 종목이나 테마를 건들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시세를 냅니다. 근데 기사에서 얘네는 관련이 없어 라고 나오는 순간 뭐 이제 최악으로는 정말 관련주에서 탈락까지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테마주 매매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똥 밟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오늘 KPX 생명과학이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KPX 생명과학이 급락이 나오자 다른 뭐 이제 제일약품이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 우리바이오도 장중에 반등이 있었고요.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 테마가 한참 핫할 때 저번 주 초반이나 저저번 주쯤에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결과가 이렇게 좀 기대치 못 미치게 나왔다면 지금 아마 뭐 제일약품이나 KPX 생명과학 그다음에 뭐 소마젠 엔투텍 이런 종목들 다 아마 점상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간에서. 근데 지금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신 관련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조금 시간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이 5시 7분이니까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조금 눌림이 있었던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대한과학을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있고 그다음에 콜드체인이랑은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는데 지금 드라이아이스 관련주 중에 태경케미칼이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아이스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주말에 보니까 지금 드라이아이스 품귀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백신 운송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태경케미칼로 자리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급등 후에 지금 11선 정도의 눌림 자리에 있는데 얘도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화이자 관련주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면은 이 콜드체인 관련주 대한과학이랑 태경케미칼도 따라서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KPX 생명과학은 사실 악재를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음봉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번 비중도 실어볼 만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비중도 한번 실어볼 만한 자리들은 맞아요. 21선. 저번 주 제가 금요일인가요? 방송에서도 얘는 한번 기준선 혹은 이렇게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1선 눌림목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멘트 드렸던 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는 흐름보다는 아마 이쯤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기다리고요. 그럼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기준선이나 요 정도 가격대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12월 뭐 이렇게 횡보를 좀 치면서 21선 올라오길 기다리다 보면 12월 이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 12월 10일 날 결과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승인을 안 내주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때쯤 승인이 나거나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이런 식으로 내주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멘트를 드렸었죠. 근데 어찌됐건 오늘 악재 뉴스가 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고요. 21선에서 일단은 하락이 멈추긴 했는데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시장이 그러니까 화이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 뉴스를 시장이 정말 그대로 좀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기술적 반등도 별로 없이 조금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리다가 며칠 흘러내리다가 또 좀 시장이 좀 잠잠할 때 그때 가서 한번 그냥 뭐 급작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죽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모르죠. 이렇게 또 시간 보내다가 위험자 떼고 이제 경고자 달아질 때쯤 해가지고 한번 또 뭔가 좀 모멘텀을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바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주면 일단은 뭐 물려 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기회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까 제일약품이랑 해서 같이 시간에서 좀 오르다가 뭐 제일약품도 지금 아까 뭐 시간에 거의 상한가까지 찍는 것 같더니 상당히 좀 거의 다 빠지네요.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가 시간외를 지금 반납하고 있는 이유가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지금 70%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지금 뭐 90%로 다시 정정 기사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다 보니까 뉴스를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은 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시외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새롭게 뉴스화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1차 투약에서는 90%가 나왔고 2차 때 한 2차 때 62%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차에서 90%가 나왔고요. 2차에서 62%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는 게 상당히 지금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긴급 사용 승인 요건도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뭐 영국 총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환상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좀 시간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건 제가 방송 중이다 보니까요, 뉴스가 디테일하게 체크가 좀 힘들어서 방송 끝나고 한번 또 체크를 해서요, 뭐 댓글을 좀 남겨드리던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AB 프로바이오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정지 풀리고 아마 고점 만들 거다라고 뭐 멘트 드렸고, 고점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갭을 20% 이상 띄우면 20% 띄워놓고 질질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떨굴 확률이 높고, 갭을 좀 어설프게 띄우면 아마 상한가 근처까지 올려놓고 하루 종일 상한가 근처에서 지지다가 장 뭐 막판이나 뭐 2시 반 정도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락 나오는 모습으로 저는 예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형성이 됐죠. 일단 뭐 오늘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가기는 이제는 백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뭔가 설득시킬 재료가 이제는 조금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은 정말로 이제 상용화가 되는 문제, 그런 것들로 아마 다시 한번 불을 지피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뭐 백신 관련주들은 조금 그 핫했던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을 받았던 리제네론이 뭐 정말 뜬금포였죠. FDA 긴급 승인을 받으면서 이게 오늘 장에 뭐 오늘 오전 장에 상당히 큰 뭐 대장 역할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테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거의 뭐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테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이제 관련주로 거론이 되던 게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정도 있었는데 전혀 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백신 관련주는 그나마 좀 볼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화이자에서 제일약품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또 지금 경고 종목도 아니고요, 위험 종목도 아니어서 신용도 지금 뭐 가능한 상태, 굉장히 우리가 프레시한 상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흐름을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일약품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백신주들이 시세를 가져간다면 저는 화이자 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재료는 12월 10일 날 있을 긴급 승인에 대한 뭐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백신주들이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조금 뭐 그러니까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그 수급 자체가 이동을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는 뭐 1차, 2차 때보다 사실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어떤 이성을 좀 잠시 마비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성이 마비되었던 부분이 백신주들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지라고 좀 깨닫게 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뭐 시세를 충분히 낸 종목들도 있지만 조금 더 매기가 쏠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언택트 쪽에서 알서포트 흐름 아직 안 죽었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컴퓨터도 뭐 이제 따로 이제 원격 의료 진료 도입을 공식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지만, 어찌됐건 뭐 이제 코로나 테마의 분위기로 편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지금 뭐 제 눈에는 가장 조금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GH 신소재는 단일가에서 3일째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자리가 이제 이 위로는 좀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조금 내키지 않는 그런 자리여가지고요. 저라면은 그냥 차라리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YBM넷도 여기서 이제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이 정도 구간에서 유지해주다가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끝내는 모습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빌빌거리다가 슬슬 이 상승각이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일도 음봉이 하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5일선도 꺾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 11선 기준선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YBM넷은 뭐 위로 오버슈팅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포장재 관련주들은 오늘 슈팅이 한 번씩들 나왔죠. 한국 패키지도 나왔고, 테린 포장도 제가 일단은 요날 음봉이 길게 떨어지면서 뭔가 좀 해먹고 나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볼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 5,500원 이랑 5,700원 가격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뭐 장중에 양봉을 좀 세우면서 장중에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양봉을 세워놨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그림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조금 그림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로 이제 고바이오랩이 오늘도 막 급등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후반 들어오면서 종가 다가오면서 살짝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 뭐 다시 뭐 박셀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또 가지면서 막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 혹시라도 매매하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방송에서 저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 멘트 드린 것처럼 물론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아주 뭐 적극적으로 비중 베팅 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라면은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가더라도요. 좀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고요. 이제 위험 딱지도 달고 있고, 뭐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거나 아예 그냥 조금 매매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톡스텍은 금요일날 요 자리에서 물론 이제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있긴 했었지만, 제가 뭐 양아치처럼 시간에 오르는 거 가지고 좋아 보인다고 하고 뭐 그렇게 제가 방송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지 않고도 재료도 괜찮았고 봉도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면서 바이오톡스텍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언급 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흐름 그렇게 뭐 이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급등 조정 급등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변동성 가져갈 수 있고요. 요 구간 안에서 한번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언급 드리고요. ST팜도 말씀드렸었죠. ST팜은 시간에서도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ST팜 공략 한번 해볼 자리라고 금요일 방송에서 멘트 정확히 드렸죠. 이은봉의 반등 양봉 만들거나 얘는 하나 더 떨어진다고 해도 더 사면 됩니다. 혹시 얘가 하나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날 종가 베팅 개념으로 들어가서 요거 이제 전부 다 많이는 못 먹었는데 조금밖에 못 먹고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ST팜이랑 지금 바이넥스 두 종목이 차트가 괜찮죠. 둘 다 CMO 관련주고요. 바이오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장중에 보면은 뭐 ST팜이 좀 대장일 때도 있고 바이넥스가 뭐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요. 어찌됐건 두 종목 같이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요 정도 가격대, 물론 여기까지 넘겨주면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정도 가격대라도 지금 종가상 넘겨놓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으로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ST팜은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요. 또 한 이틀 정도 예를 들어 쉬다가 이렇게 다시 흐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일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 말하고 있는 사이에 야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양전환을 해버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힘들이. 아무튼 지금 제가 방송 중이라 뭐 정확히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서요. 저도 좀 방송 종료를 하고
좀 기사가 찾아지면 뭐 댓글로 좀 남겨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